대신 발표하도록 하는 거고요. 이 연구는 사실 작년부터 그 고용노동부 의뢰를 받고 여러 기관에서 출연료를 받아서 정책화 사업하려고 하는 내용을 연구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도 하고 앞으로 이 분야가 되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고 향후에 어떻게 발전할지 좀 논의를 해보고자 이제 제 발표를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초경사회도 진입을 해가지고 이게 큰 문제고요. 저는 주로 연구하는 게 그 고령자 고용, 그다음에 연령 통합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편입니다. 사실 고령자 고용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정책 연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고요. 이게 고령자 고용의 문제가 고령자의 복지, 주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전부 다 건강 이런 것까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최근에 아마 국가적인 난제나 과제나 아마 아시는 것처럼 정년을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여기 오신 교수님들 계시지만 교수님의 정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시도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교수님뿐만 아니라 공무원 정년 연장도 하려고 하고 있고 대기업의 연장도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정년 연장의 논의가 굉장히 이미 고용이 안정된 분들의 논의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중소기업은 정년과 상관없이 되게 오래 일해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를 개인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 일하다가 쉬고 은퇴도 준비하는데 계속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좀 폭넓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연장하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있고 이게 아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년 내로 계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서 격렬하게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되고 있나, 사실 왜 이렇게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나 초고령사에 대한 논의가 있냐면 대기업 근로자들은 정년이 법적으로 60세거든요. 근데 대부분 50세에 나옵니다. 50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분들이 가지신 그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 내에서 그렇게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정년을 달성하는 게 우선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정년 연장을 해버리면 정년 달성을 하다 가기 전에 이미 더 기업을 구조조정할 가능성이 빠지고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 목적에도 그런 얘기인데 근로자들이 정년을 이행하려면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으로 하는 것보다 기업에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력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자기 능력 가지고 이렇게 계속 회사 생산성을 높이고 회사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죠. 여러 가지 인사제도 개편이나 임금체계 개편도 있겠지만 기업의 경력 컨설팅을 좀 활성화시키고 경력 관리나 경력 개발을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게 연구의 목적이고 정부도 이런 데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최근에도 시범 사업을 만들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이 최대한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러서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도록 경력 개발과 관리를 좀 지원해주고 기업에서도 그런데 신경 쓰라는 게 이제 정책적인 어떤 합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걸 하기 전에 일본에는 이미 이런 제도가 되게 활성화되고요. 뒤에 간단히 소개해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뭐 글이나 논의들은 많이 있는데 셀프 커리어독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일본은 이미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하고 시켜서요. 우리도 이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봤는데 사실 제가 가보고 이분들 다 해봤는데 일본 제도가 가장 우리한테 제일 현실적으로 맞고요. 일본하고 우리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후행해서 쫓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 사례를 좀 보고 일본에 있는 유사한 제도나 사업들을 좀 검토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미국은 호주는 넘어가는 거고 일본만 말씀드리면 일본은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일본은 노인들이 되게 많이 일을 해요. 제가 재작년에 갔던 기업은 어떤 걸 인터뷰했는데 나이가 거의 80세인데도 일을 하고 계세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은 고령자 고용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늘지도 않고 전부 다 고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흥미로운 제도가 셀프 커리어북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경력 관련된 체계적인 상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고요. 기업 내부의 경력을 다루는 주치 내지는 컨설턴트를 두고서 입법 통역 이런 것들을 그 기업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실 일본의 법적 정년은 60세거든요. 근데 실제 개선 조치를 통해 가지고 65세, 지금은 70세까지 취업 확보 조치라는 걸 통해 가지고 거의 70세까지 일하세요. 일본 회사를 가보시면 65세는 당연히 일하고 70세까지 일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오래 일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셀프 커리어북이라는 제도고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경력을 계속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정부도 일본 정부도 그에 맞는 재정 지원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많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일본이 아마도 고령자 고용이 확산되는데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경력 지원 서비스 같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대기업은 법적으로 지원 서비스라는 걸 도입할 법에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이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라는 게 있는데 법이 원래 명칭은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에 관한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한테 의무적으로 정년퇴직할 때 재취업 서비스 제공하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대기업들도 하고는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퇴직할 때만 할 게 아니라 30대, 20대, 40대 재직하고 있는 기간에도 해줘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경력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요새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 구조조정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퇴직 단계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대기업은 의무화가 됐고요. 그리고 요새는 공공 분야도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한테도 해주는데 제가 이 연구나 뭐 이런 정책에 관여해보면 사실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어요. 취업 지원을 해도 좋은데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왜 문제가 생길까를 계속 생각해보면 초기부터 이렇게 노동시행 일치할 때부터 계속 경력 개발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이제 퇴직할 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단 일주일 교육시켜가지고 이게 될 리가 만무하고요. 그런 교육 내용도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뭐냐면 재무나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일과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도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기업 퇴직한 이후에 대부분 특별하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되게 안 좋은 일자리 이동하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나쁜 일자리에 가게 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많고요. 그래서 기업에는 기업의 경력 컨설팅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 기업 차원의 어떻게 보면 조직의 생산성이나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경력을 갖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퇴직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업에도 굉장히 생산성을 높이면서 조직 모의도나 충성도도 높이는 거 아니다. 그런 걸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업 컨설팅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게 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원칙은 몇 가지 제가 만들었는데 첫째는 근로자 중심이어야 된다. 근로자에게 굉장히 신뢰롭고 오랫동안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둘째는 생애주기 적용적으로 필요하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년 전후만이 아니라 입사 초기 때부터 해야 된다. 세 번째,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여건에 맞게끔 실행 계획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냥 만들면 안 되고요. 어떤 식으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사의 성장이 가능한 사람들은 회사에 성장하고 아니면 이직이나 전직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 결합돼야 된다. 그냥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선의로 근로자들한테 이런 걸 해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기업의 내부 외부 영상을 결합해야 된다. 기업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고요. 외부의 전문적인 컨설턴트나 컨설팅도 필요하고 정부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여섯 번째는 보안하고 개인정보는 뭐냐면 이런 경력 개발이나 관리의 정보가 잘못 관리되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 일곱 번째는 성과 관리를 해야 된다. 근로자의 경력치를 소원 보완하려면 성과 측면에서 이것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지속 가능하려면 법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법이 미비하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컨설팅의 설계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거는 정책을 도입한다는 걸 전제로 지금 하고 있고 실제 내용들을 좀 설계를 봤는데 뭐 진단, 상담, 경력 설계, 이행 모니터링 단계로 구분해가지고 기업 경력 컨설팅을 만들어줘야 된다. 기업 경력 컨설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경력 개발과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도 있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참여 대상은 결국 기업이 해야 되는 거고요. 주택에 관심 있는 거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경력 컨설팅인데 기업 자체적으로 이런 경력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역량도 높여야 되는. 그러니까 기업 경영 컨설팅은 크게 보면 근로자 대상, 기업 대상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컨설팅 결국 전환이나 역량 개발이나 멘토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야 되고요. 심리나 정서까지 다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기업의 인사부서에서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경력을 입직부터 퇴직까지 관리하는 그런 식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미비하다는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업이 그런 실력이 안 된다면 기업조차도 경력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기업 경력 컨설팅을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자 대상 컨설팅도 필요하고 기업 대상 컨설팅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요. 기업의 실제 이 기업 경력 컨설팅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해가지고 확산할 여지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사실 돈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전부. 그래서 아까도 사회적 책임 아니면 뭐 ESG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크게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는데 첫 번째는 대기업 중심으로 일단 확산하는 게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일단 대기업은 그보다는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훨씬 낫고요. 사내이체부서에서 이걸 담당을 해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이것들을 실제 인사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기업 차원에서 모은 사례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중소기업까지 파급시켜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업의 경영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접근 이런 것들이 더 우선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근로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게 대부분 퇴직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초기 입직 단계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정년 후까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인건비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적정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제 실행 방안을 설계할 때도 이거를 만약 기업의 경영 컨설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실제 기업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영 컨설턴트를 양성한다든가 일본에도 사실 이런 경영 컨설턴트가 되게 인기가 많고 이것들을 하기가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경력도 많아야 되고 일단 그 분야에서 일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격화시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디지털 플랫폼 이런 것도 필요하고 네트워크 성과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대기업이 어쨌든 중심으로 먼저 경영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정부가 인센티브를 일부 지금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대기업의 이런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보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서 앞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법제와 관련된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도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법하시는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는 단계, 대학, 청년 단계부터 시작해서 퇴직, 은퇴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생애 전반에 걸쳐서 경력 개발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런 것들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의 결혼 기차를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근로자는 조기 퇴직 불안을 완화할 수 있고요. 안정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업에서는 이게 중도에 왔다 갔다 이직하거나 이런 인력들을 좀 방지하고 기업에 오랫동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어쨌든 이런 경력관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특히나 이제 고령 인력에 대한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컨설팅 제도가 인사제도가 아니라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결국 해야 된다고 개인, 국가, 기업 모두 이런 책임감을 갖고 이런 경력을 꾸준히 관리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일본에 있는 제도와 같이 한국형 모델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 이런 제도를 말씀드린 거는 이 제도 자체가 여러 분야에 다 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아까 이제 그냥 제가 간단히 스킵했는데 앞으로 이런 플랫폼이나 정보 시스템 어떻게 구축할지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여러 학문 분야에서 아마 이런 정책들이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야지만 이게 잘 완착되고 제도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요 관련된 경력 컨설팅 관련된 거는 제가 기사도 쓰고 뭐 투어도 기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지만 이게 좀 더 법제화 되는데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아직 입법이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이걸 사업을 통해 계속 성과를 분석해보고 좋은 방식의 사업을 좀 하도록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크게 노사발전재단이라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말고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몇 개 더 있는데 그 기관 중심으로 이걸 지금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서 드리고요.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코멘트 해주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